물만 잘 먹어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물을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암 환자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럼 물을 얼마만큼 마시는 게 좋은가? 일반적으로 그냥 1.5에서 2리터다가 이렇게 여러 매체들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자,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물 한 컵 마셔요. 그리고 또 우리 밥 먹을 때 국을 또 먹잖아요. 여러 가지 반찬 속에 들어있는 국물들도 물이 많이 들어있을 거고, 또 우리 밥 속에 먹게 되면은 수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물을 다 이런 부분을 합쳐가지고 1.5에서 2리터냐? 그 1.5에서 2리터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1.5에서 2리터 기준은요, 물만 마신 걸 말해요. 물만.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국을 먹잖아요. 그 속에 있는 국은 우리가 먹는 그 음식, 국 속에 있는 건더기,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컵으로 물 한 잔을 마셨다. 이거는 어떠냐? 이거는 1.5에서 포함되냐? 저는 그것도 포함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물은 밥을 먹고 나서 우리가 갈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물일 뿐이거든. 그래서 그것도 해당은 안 되고, 우리가 식사라든지 어떤 간식이라든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시는 물, 이게 순수한 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빈속에 먹을 때 1.5에서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필요하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전체 물 중에 중요한 거는요, 세포 안에 있는 물이에요.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 혈액에 있는 물 있잖아요. 혈액에 물이 부족하면 그냥 물만 마시면 돼요. 그러면 갈증 바로 해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포 안에 물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포 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럼 뭐 그건 알아. 그런데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당신은 세포 탈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한 번도 갈증도 안 느끼고, 그리고 평소 때 물도 많이 마시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근데 이 세포 안에 탈수를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측정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세포 안에 탈수는 갈증이 없어요. 갈증을 느끼지도 않아요. 근데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집안에 물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물이 안 나고 단수가 되면 어때요? 설거지도 안 되잖아요. 청소도 안 되잖아요. 화장실에 어떤 대변이나 소변 보고 나서 내릴 수 있는 물이 없잖아요. 그럼 뭐 집안이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세포도 똑같아요. 세포 안에 우리가 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 있잖아요. 특히 암세포는 산화물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뭐 항산화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항산화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렇죠. 항산화제도 세포 안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물을 세포 안에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또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 이 산화물이 핵 안에서 유전자로 손상을 시켜가지고 변이된 유전자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이 그래요. 물만 잘 먹어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물을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물만 마시면은요, 우리 그냥 혈액에 들어왔다가 소변으로 나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1.5리터 내지 2리터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그게 혈액을 거쳐서 그냥 소변으로 나가면 결과적으로 물만 마시면 소변만 많이 보는 꼴이 되잖아요. 세포 안에는 근데 그 물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물은 세포 안에 혼자 단독으로는 못 들어가요. 만약에 세포 안에 물이 단독으로 들어가면 이 세포가 팽창을 해갖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마시되 우리가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세포 안에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가요. 우리 세포는 세포 안에 나트륨은 바깥으로 막 밀어내요. 그리고 칼륨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칼륨이 많은 것을 먹으면 우리 세포는 칼륨을 끌어들여요. 안으로 들어갈 때 물이 따라서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 탈수를 막으려면
일단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칼륨은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알칼리성 미네랄 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바깥에 산성화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잘 마시고 칼륨하고 같이 해서 잘 마시면은 산성화도 막아주고 세포 탈수도 막아서 암세포를 억제해 줄 수도 있고 정상세포 암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물을 어떤 물을 마실 건가 이것도 상당히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물을 마시면 순수한 물보다는 우리가 그 암 환자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미네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공급을 잘 해줘야 돼요. 그 물 마실 때 가능한 이 물 속에 미네랄이 많이 녹아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정수기 물은 사실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수기 물은 증류수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정수기 물을 오랫동안 먹으면은 미네랄 부족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정수기 물이 거의 역삼투압 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말 증류수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역삼투압하고 삼투압 방식을 같이 쓰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단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한 물이라면 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네랄은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생수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 이제 아예 이제 처음부터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지하수 속에는 많은 미네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생수도 마찬가지로 아주 미량의 미네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권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공으로 미네랄 워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찻물이라 차가 아니고 차는 농도가 진한 거고 찬물. 그래서 뭐 녹차. 우리가 녹차를 그냥 우리가 잔에다가 마시면 그냥 녹차지만 녹차를 뭐 한 1리터 물에다가 타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에 뭐 운동하러 가거나 바깥에 산책을 가거나 하면서 물 마실 때 그렇게 녹차물을 마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연잎차 같은 것도 좋고 그리고 비타민 나무를 가지고 만든 비타민 나무 차 이런 부분들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교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넣어 가지고 만든 찻물을 하면은 그게 훨씬 더 미네랄이 많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비타민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암을 하게 되면 탈수가 제법 더 많이 오죠.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암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자체로서 탈수가 되어 있는 환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탈수에 대한 검사를 하거든요. BIA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 세포 안의 물, 우리가 탈수라는 개념을 우리 환자분들이 지금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탈수라고 하면 그냥 갈증 나는 것을 탈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갈증 나는 탈수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혈액의 탈수거든요. 혈액 탈수는 그냥 물만 마시면은 충분히 갈증을 해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탈수는 혈액 탈수가 아닙니다.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한 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포 안에 물이 많아야 우리 집안에 물이 있어야 충분히 어때요? 싱크대도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지저분한 거 할 수 있는 게 집안에도 물이 있어야죠.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안에 물이 없으면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산화물들이 활성산소가 엄청 많아요. 이 부분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가 엉망이 돼요. 그럼 엉망이 되면 손상이 오는데 이게 핵 안에 유전자들 손상 오면 이게 바로 암으로 가버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에 탈수를 막아야 돼요. 그러면 이 탈수를 막기 위해서 물만 마시잖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탈수 이야기하면 내 물을 엄청 많이 마신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 물을 마셔가지고 혈액의 탈수는 해결할 수가 있지만 세포 탈수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세포에는 물이 그냥 스스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세포 안에 물이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세포는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 터져버려요. 그래서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는 물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떨 때 들어가느냐? 바로 우리가 이 세포하고 세포 바깥에는 미네랄 교환을 해요. 특히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은 세포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세포 바깥에 있는 칼륨은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세포 안에 물이 들어가서
탈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만 마시면은 그냥 혈액까지 갔다가 그냥 소변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탈수를 막으려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죠.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 고구마가 많아요. 고구마 저는 많이 권하는데, 고구마는 면역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또 껍질에 안토시안도 있고, 그러면서 또 칼륨이 많기 때문에 탈수도 해결돼요. 그래서 만능인 음식이 저는 고구마고, 그 외에도 뭐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비트, 뭐 콜라비, 또 키위, 그리고 채소류에는 칼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칼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칼리성 미네랄 말을 쓰거든요. 근데 알칼리토 미네랄이 있어요. 완전한 칼륨처럼 알칼리성은 아니지만 알칼리를 띠는 미네랄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있는 음식도 약간의 이런 탈수를 막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구마가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안토시아닌 껍질에 보라색. 근데 우리가 밤 고구마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과즙에도 이게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는 뭐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호박 고구마, 뭐 밤 고구마, 또 뭐 자색 고구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일수록 오히려 일반 고구마보다 그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장할 만한 식품이 되겠죠. 미네랄 물은 생수, 정수기물, 수돗물, 어느 물을 먹어야 좋은가요? 전에도 제가 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물은 이게 미네랄,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약수를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생수로 해서 이제 판매돼서 나오는 거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정수해서 먹는 물은 정수하는 과정에 미네랄이 많이 걸러져 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역삼투하고 완전 방식을 쓰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증류수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보면은 역삼투압 방식에다가 약간 삼투압 방식을 섞죠. 그래서 미네랄이 약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수에 이제 소독을 한 개념이죠. 되게 이제 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불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 몸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구분하자면, 가능한 한 먹을 수 있는 물은 저는 이제 미네랄이 들어있는 우리 생수나 이런 부분들, 약수. 근데 약수는 사실은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약수 같은 경우는 우리 토양에 칼슘이 석회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물 자체가 칼슘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수 같은 경우에 떠다 놓고 나면 밑에 하얗게 깔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석회색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석회색이 많은 물은 칼슘이 많아져서 사람을 다운시켜요. 기분을 다운시키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적게 이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약수나 이런 부분들에는 약간 석회서 칼슘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우리 강의하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 했어요. 되게 약수 들어가는 분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떠오면 운동 삼아서 또 오기는 하지만 와서 먹는 거는 젊은 친구들한테 주라,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생수, 우리가 사서 먹는 생수에는 되게 이제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칼슘을 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생수는 한국 제품이 좋아요. 외국 제품들은, 특히 서양 유럽 쪽에서 넘어온 제품들은 또 그 사람들은 너무 에너지 과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운시켜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품에는 칼슘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첨가된 제품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에너지가 효력이 떨어지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은 그건 또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먹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한국 사람은 한국 제품을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 잘 없죠. 대부분 다 정수를 해가지고 먹죠. 그래서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경우에는 불소 문제가 있습니다. 불소. 그리고 수돗물은 상수원을 그 수도관을 통해 오면서
거기에서 어떤 묻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불순물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정수기 물로 먹게 되잖아요. 정수기 물을 먹는 경우에는 미네랄 부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수기 물만 오랫동안 먹었던 분들은 저희가 어떤 미네랄 보조제를 같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미네랄 부족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권하는 부분은 생수를 먹는 게 오히려 안 낫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가? 이제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사실 집안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청소도 안 되고 화장실 같은데 변기에 냄새가 나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도 못하고. 그 물이 중요하듯이 우리 세포 안에서도 중요해요. 우리 세포 안에서 모든 대사가 다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노폐물이라든지 산화물이 만들어지면 물이 빨리빨리 이렇게 빼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환자들,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세포 탈수를 봐요. 세포 안에 탈수. 세포가 탈수가 있다면 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물이 부족한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포 탈수가 됐는가 안 됐는가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상 수치에서 한 1%만 차이가 나도 상당한 탈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포 탈수는 우리가 그냥 갈증으로 느끼는 탈수가 아니에요. 우리 그 갈증 나잖아요. 그건 혈관의 탈수고 세포 안의 탈수는 달라요. 그래서 세포 안의 탈수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잘 마셔줘야 돼요. 근데 물을 그냥 마시면은 세포 탈수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물을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세포가 튼튼하지 못하면 물이 다 새요. 독이 한쪽이 깨져 있는데 물 아무리 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진 부분 없어야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세포에서는 세포막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을 잘 먹을 때, 근데 물만 무조건 우리가 보통 우리 환자들한테 하루에 1.5에서 1리터 정도 물을 많이 드세요 막 하잖아요. 그 물만 마셔갖고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그런 부분들, 오메가3 같은 것을 세포막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칼륨이 많은 음식은 세포 안에 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포 안에서, 원활하게 세포 안에 물이 많이 있으면 산화물을 빨리빨리 제거해 줄 수 있어요. 노폐물을 빼줄 수 있으니까, 이런 산화물들이 많으면 이 산화물이 세포에 유전자를 손상을 줘가지고 암세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만 많이 있어도 새롭게 암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 또 암세포가 악성으로 바뀌는 거, 이런 부분들도 차단시켜 줄 수 있고, 또 산성화를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산성화를 막아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암 환자들은 얼마만큼 물을 잘 마시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게 제일 많이 이렇게 보면은 고구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트, 토마토, 바나나, 그 다음에 뭐 키위, 뭐 콜라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야채 종류는 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물하고 같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암 환자들한테 물을 많이 먹으라는 권유는 많이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1.5 내지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라. 그럼 왜 물을 마셔야 되는가, 이 이유를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보자면 제일 이제 우리 집 가정에서 물이 필요한 이유하고 우리 세포 안에서 물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물이 없으면 청소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장실 냄새 나는 거 없앨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싱크대에 가서 뭐 씻지 않은 그런 몽땅이 있어도 씻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불결해지고 여기에서 감염이 일어나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물이 없게 되면 그 산화물들이 몽땅 만들어져요. 이 산화물들이 몽땅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세포막이고 이런 데 몽땅 상처내가지고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전자를 손상을 줘요. DNA 손상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유전자 변이가 오게 되는 거고, 이게 암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물 이것만 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유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포 탈수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 암 환자들을 저는 이제 세포가 탈수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꼭 체크를 하거든요. 세포 탈수가 돼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보충하는 것은 물을 가지고 보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냥 물만 마시면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만 마시면 백날 먹어도 탈수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은 세포 안에 스스로 혼자 못 들어가요. 혼자 못 들어가고 꼭 물이 들어가려면은 뭔가가 물을 끌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칼륨이에요.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가요. 그 외에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물하고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칼륨이 많은 게 저는 이제 고구마라든지 비트, 뭐 바나나, 뭐 콜라비, 토마토, 그리고 야채 종류에 칼륨이 많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셔주면 물이 공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세포 탈수를 막아줄 수 있는데, 근데 되게 우리가 암 환자들이 탈수가 되는 게 보면은 물이 부족해서 탈수가 오는 것도 있겠지만 세포 막이 나빠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그릇이 어때요? 금이 안 가고 그러면 물을 부어 놓으면은 차겠지만 어디 금이 가고 새면은 저장이 안 될 거 아니야.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 막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 뿐이 아니고 이 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를 많이 먹어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틈새가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물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고, 그리고 어떤 변이가 될 부분이 변이가 유전자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암의 치료 개념도 있겠지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개념도. 그러니까 물만 마셔도 우리가 내가 암을 막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물이 엄청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성도는 그러면 산성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가 이 산성화는 혈액의 산성화도 아닙니다. 우리 혈액에는 산성도가 7.35에서 7.45 사이로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소변은 그날그날 혈액에 산성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소변으로 빨리 빼니까 소변에서 산성화가 될 거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암세포 주요 간질액에 있는 산성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에 있는 알칼리성 물질이 거기를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칼리성 물질은 미네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여기에 와서 그 미네랄이 알칼리성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우리 몸의 미네랄 중에서 알칼리성이 있는 가장 강력한 미네랄은 칼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륨을 알칼리성 미네랄, 그 다음에 약간의 알칼리성을 띠는 게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래서 알칼리토 미네랄이라는 말을 써요. 토라는 게 유사하다 그 말이에요. 약간의 알칼리를 띈다.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산성화를 막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물을 많이 마셔야죠. 물은 중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저는 그렇게 권하거든요. 우리가 칼륨이 많은 음식은 고구마라든지, 그 다음에 비트, 토마토, 키위, 바나나, 여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를 하면서 물을 자주 마시면 산성화를 막을 수 있고, 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포가, 우리 암 환자들 탈수가 많이 되거든요. 탈수가 돼서 암의 산화물들을 거르지를 못해서 이렇게 또 암으로 더 진행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막아주는 효과를, 그래서 세포 탈수까지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꾸준히 하시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탈수는 우리 환자한테 이제 BIA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세포가 탈수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프로나 탈수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세포 탈수가 되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이 그래요. 세포 탈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난 갈증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포 탈수는 갈증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은 혈액의 탈수가 됐을 때, 혈액의 탈수가 됐을 때 우리가 갈증을 느끼잖아요. 갈증을 느낄 때 물만 마시면 해결되죠. 그러니까 이게 탈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해결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혈액의 탈수가 아니고 세포 안의 탈수거든요. 세포 안의 탈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포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왜 부족하느냐? 이게 이제 암이 있으면 세포 컨디션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우리가 칼륨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오고 나트륨이 안에 많이 채여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세포 벽이 흐물흐물해서 약해져 가지고 칼륨을 가두지를 못하는 이런 상태, 이런 부분 때문에 오기 때문에 첫째로 이렇게 세포 안에 탈수를 막아주려면 먼저 세포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세포 벽은 오메가3하고 오메가6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는 세포 벽이 오메가3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오메가6가 많고 오메가3가 적어져요. 그러다 보면 세포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세포가 경직이 돼서 우리가 원활하게 이렇게 대사 산물들이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 벽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오메가3를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포 안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먹어서 세포 안에 물을 채우면은 이제 탈수가 이제 예방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륨 외에 그렇지 않으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탈수는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좀 많이 걸립니다.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탈수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BIA 검사를 하게 되면 탈수 정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한 1% 정도 차이가 나면 별 크게 탈수는 심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탈수를 기준으로 할 때 1%가 넘으면은 조절을 해야 되는 탈수라고 봅니다. 이 탈수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도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이것도 기초에 들어가는 겁니다.